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C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 2번, 3번하고 총 3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1번 문제가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셀 서식을 이제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자료를 이제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그 데이터가 지금 요만큼 있어요. 자, 요 내용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가게 되면 이 제목은 이미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여기 이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2의 9번 셀까지 이만큼의 데이터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 여기서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영어요. 영어 보니까 첫 번째 글자만 이제 대문자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죠. 대소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이 데이터 이제 입력할 때 대소문자 정확하게 잘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우리 전부 다 이제 띄어쓰기가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띄어쓰기도 조심해서 이제 입력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위치를 입력할 때도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잘 보고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약 전화 요거 이제 입력할 때 요 숫자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런 이제 가로가 됐든 아니면 중간중간에 들어간 요런 이제 백이 있죠. 요런 것도 우리가 키보드에서 직접 전부 다 입력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장 일자다, 우리 폐장 일자다 하고 이곳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그대로 이 글씨 그대로 이제 입력해 줘야 돼요. 11이라고 이제 입력하고 월이라고 한글로 직접 쓰고 한 칸 띄고 171 이렇게 이제 한글을 전부 다 그대로 입력을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 형태로 이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월이라는 이런 글자, 일이라는 이런 글자도 우리가 직접 키보드를 통해서 싹 다 전부 다 입력을 직접 해 주셔야 돼요. 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저랑은 2번하고 3번 그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대로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셀 서식을 변경하라는 그 문제죠.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B의 1에서 이제 G의 1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B의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영역은 우리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걸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도구 모음으로 우리가 이제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셀 서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거 이제 먼저 설정해 주고 그 뒤에 보니까 글꼴하고 크게 하고 글꼴 스타일 그리고 밑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래요. 이런 것들은 원래 이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설정할 수 있지만 어차피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설정할 때 셀 서식에 들어가니까 그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얘네들도 싹 다 우리가 다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B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1번 셀까지 싹 다 이제 범위로 먼저 지정을 해주고 우리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맞춤이라는 요 탭에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맞춤 탭으로 먼저 이동해주고 그때 우리 텍스트 맞춤의 가로요. 가로에 지금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한 다음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여기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거는 우리가 싹 다 글꼴 요 탭에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글꼴이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그때 우리 글꼴은 이제 궁서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글꼴에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 궁서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써 있는 거 요거 이제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되죠.
그리고 크기는 이제 18포인트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크기에서 18포인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림꼴 그렇게 나왔으니까 굵은 기울림꼴 얘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밑줄은 이제 실선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밑줄에 들어가서 여기서 실선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꼴 궁서 그리고 굵은 기울림꼴 그리고 18포인트 그리고 밑줄은 실선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해줬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우리 G의 2번 셀은 그리고 나왔어요. 자, 우리 G의 2번 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있죠. 이 날짜는 우리의 사용자 지정 그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날짜를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표시의 예를 보니까 2023년 1월 1일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있을 때 23/01/01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내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G의 2번 셀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맨 밑에 우리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여기 이제 형식 쓰는 곳에다가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됩니다. 해서 기존에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연도를 두 글자로 표시할 거니까 YY 써주고 중간에 슬래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월은 이제 두 글자로 표시해야 되니까 MM 이렇게 두 개 써주고 슬래시요. 그리고 일도 이제 두 자리로 표시해야 되니까 DD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YY/MM/DD요.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표시의 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표시가 다 됐죠. 그때 제가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 코드 그거 이제 작성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B3에서 G3번 그리고 B의 13번 셀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B3에서 G3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제목들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B의 13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 학계라는 요 제목이요. 해서 이 두 곳은 우리 셀은 가로 균등 분할 요걸로 지정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셀 스타일은 우리 파란 강두색 1번 요걸로 이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3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그때 우리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우리가 B의 13번 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로 균등 분할 요거 이제 먼저 지정해야 되는데 가로 균등 분할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서 셀 서식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우리 맞춤에서 이제 해주는 거죠. 해서 우리가 맞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때 우리 가로요. 가로 균등 분할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가로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균등 분할이라는 거요. 균등 분할이 지금 맨 밑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가로를 균등 분할로 이제 해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제목이 싹 다 이제 이렇게 균등 분할로 다 지정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셀 스타일을 바꿀 건데 셀 스타일은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이 우리 셀 스타일이요. 셀 스타일에는 지금 요만큼만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엄청나게 많은 스타일들이 쫙 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란 강주색 1이라는 거요. 해서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파란 강주색 1번 이곳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2의 3번 셀에 그랬습니다. 우리 2의 3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 재고량이라는 요 제목이 써져 있는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는 2022년부터 누적 이렇게 이제 메모를 이제 삽입한 다음에 항상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메모를 삽입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Shift하고 우리 F2번이요. Shift F2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모가 짜잔하고 나타나는데 그때 이곳에 작성되어 있는 모든 글자를 싹 다 이제 지우고 문제상에 제시된 2022년부터 한 칸 띄고 누적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당 내용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모를 삽입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고 그 뒤에 항상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우리가 메모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놓고 다른 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이제 다른 곳에 갖다 놓으면 우리 메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마우스 포인터를 우리가 이제 2의 3번 셀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메모가 나타나죠. 그때 우리가 이제 2의 3번 셀을 땅 하고 찍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메모 표시 숨기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내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모를 이렇게 이제 삽입해 주면 되는데 메모를 삽입했더니 원래 이 뒤에 셀에 이제 입력된 그 내용들이 보이지 않죠. 안 보이니까 요 우리 메모는 살짝 오른쪽으로 빼서 이 데이터들이 싹 다 이제 보이게 이렇게 이제 옆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B의 3에서 G의 13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G의 13번 영역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이요. 이만큼의 영역에다가 모든 테두리를 다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13번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먼저 해주고 우리가 모든 테두리 그거 적용시킬 때는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테두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모든 테두리라는 거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테두리가 싹 다 이제 적용이 됐고 그리고 B의 3에서 G의 3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우리 B3에서 G의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제목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는 아래쪽 이중 테두리 요거 이제 적용해서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3번까지 싹 다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테두리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는 거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를 다 풀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셀 서식이 다 적용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셀 서식 적용하는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문제를 보니까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현황이라는 이 표가 있대요. 이 표에서 성별이라는 게 있대요. 성별에 보니까 지금 남이다 여다 남이다 여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여기에서 이런 성별들 중에서 여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지급액이라는 게 있대요. 지급액이 지금 우리 H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지급액이 지급액 평균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성별에도 조건이 들어있고 우리 지급액에도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조건 사이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면서로 묶여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우리 검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는 여랑 똑같은 것처럼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각각 사람들마다 지급액이 쭉쭉쭉 써져 있지만 지금 지급액의 평균값은 따로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지급액의 평균값을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구한 다음에 그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고급 필터의 조건은 A의 15번부터 우리 C의 17번 그 영역대에다가 알맞게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 A의 19번에서 시작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를 하려면 일단 조건부터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조건은 A의 15번 셀부터 시작해서 C의 17번까지 요만큼 영역에다가 알아서 이제 입력해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A의 15번 셀에 가서 우리가 지금 조건이 붙어있는 게 성별에 붙어있죠. 그래서 성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지급액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있으니까 지급액하고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성별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여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해서 성별이 여랑 똑같은 거 찾아라.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성별에 대한 조건은 끝난 거죠.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급액의 평균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 내가 지금 평균값을 구해놓고 각각 이 첫 번째 사람부터 시작해서 평균 이상이야, 평균 이상이야,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다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데이터를 물어보든 우리는 평균값은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됩니다.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에버리지의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만큼이 된대요. 그러면 요 에버리지라고 쓴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지급액 요 셀을 이제 찍어주고 이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평균 이상인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컨트롤 V 했더니 에버리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H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평균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급액에다가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식을 이용하거나 함수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쓸 때는 그때 이때 우리가 작성한 이 제목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필드의 제목과는 서로 다른 그런 필드명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지급액이라는 이 제목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조건이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써도 돼요. 아니면 내가 이 제목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 이제 A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B라고 써도 돼요. 왜? 이런 제목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제목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거나 그냥 써도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B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조건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내용의 제목을 이제 알 수 있게끔 얘는 이제 지급액의 평균값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급액 평균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제목은 문제상에 따로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곳에 들어있는 이 제목과는 서로 다른 그런 제목을 써줘야 돼요. 언제만?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수식이나 함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식을 수식이나 함수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그때 엔터를 눌렀을 때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곳에는 false가 뜨든 true가 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우리가 조건식을 똑바로 썼냐 틀리게 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고급 필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해주고 고급 필터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정렬 필터에 고급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고급을 찍었더니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동일한 시트 A의 17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표시해야 되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주세요.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는 우리가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전체 범위가 맞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에 작성한 거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복사 위치는 A의 19번 셀이다 해서 A의 19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들어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해 달라 그렇게 해주고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를 이렇게만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명의 데이터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기서 쓴 그 함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죠. 그래서 H4번 셀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평균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풀어봤을 때 크게 뭐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